안녕하세요, 한강빈입니다. 테슬라는 명실상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부터 월가 기관들의 목표 주가 현황, 공매도 현황, 그리고 주요 이슈 등등에 이르기까지 테슬라와 관련된 보조 지표들을 한꺼번에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5월 6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은 30.4%입니다. 작년 말에 1200달러가 넘는 주가를 찍었다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낮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매크로 이슈가 계속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하락을 지속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테슬라는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애플 같은 경우가 전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14%, 마이크로소프트는 21.4%, 구글은 대략 23.6%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그 다음으로 마이너스 30%로 생각보다 낮은 전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빅테크 기업들인 아마존, 메타 플랫폼즈,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은 것이죠. 과거와 같았으면은 테슬라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을 텐데,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분명 테슬라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번 1분기 실적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보면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테슬라 말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기준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컨센서스보다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테슬라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을 낀 넘사벽 성장률과 마진 개선까지 달성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조정기에도 나름대로 꿋꿋한 방어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분기 EPS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면서 테슬라의 EPS를 통한 밸류에이션은 빠르게 좋은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 예상되는 PE를 가지고 계산한 포워드 PE를 보시면요, 54.5로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만들어 오던 밸류에이션 중에서 가장 낮은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요. 22년도 예상 PE도 70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실적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TTM 기준의 PE도 117로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117과 54.5라는 숫자가 단순히 수치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고평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테슬라의 고평가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지금의 높은 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수치는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분명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고평가 논란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 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테슬라의 PE를 보면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PE는 한때 1000을 넘어가기도 하고 600, 아무리 낮아도 300대를 유지할 만큼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러한 PE 수치는 이제 100대까지 진입하게 된 상태에 있죠. 관건은 지금처럼 높은 성장률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테슬라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고 볼 때 이러한 PE 수치와 밸류에이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의 기술적 지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의 기술적 지표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이동평균선은 대부분이 이제 딱히 상승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고, RSI 수치는 40으로 과열도는 껴있지 않지만 그만큼 매수 심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이평선 이격도를 통해서 본 과열 수치와 그리고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보더라도 상당히 과열이 빠져 있고 현재는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MACD를 통해서 봤을 때도 현재 주가는 이제 상승 추세라기보다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에 있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중간 부분과 하단, 중간과 하단 안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우려스러운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갑자기 막 이제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바입니다. 현재 월가 기관들의 테슬라에 대한 평균 목표 주가는 토탈 980달러입니다. 총 27명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고 그 중에서 14명이 매수 의견을 내고 있으며, 중립 의견을 취한 애널리스트 수는 8명, 그리고 매도 의견을 취한 애널리스트의 수는 5명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형성한 애널리스트는 1,500달러를 설정하였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는 67달러로 테슬라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고든 존슨이 이 목표 주가를 고수하는 중입니다.
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수많은 기관들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1200달러에서 1250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렸고요. 오펜하이머는 1100달러 수준에서 거의 1300달러에 가까운 목표 주가를 설정하였고, 웰스파고와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그룹도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티그룹과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재의 주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숫자를 설정함으로써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한편 지난 4월 한 달 동안 테슬라의 내부자 매매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4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일론 머스크의 매도로 총 964만 5천 주가 매도가 되었으며, 파워트레인 부분 수적 부자장 그리고 CAO 그 외의 다이렉터 등에게서 이제 옵션 행사와 함께 주식 매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주요 임원들의 정기적인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식을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팔아온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당장 테슬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자의 비중이 17.3%고 개인이 38.1%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44.6%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개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에는 37.1%였던 개인의 비중이 지금은 1%가량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요 대주주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1대 주주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이 최근 좀 변화가 되었는데요. 이는 4월 말에 있었던 주식 매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지분율은 기존의 16.66%에서 15.73%로 대략 1%가량 하락하였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대주주 현황에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베일리 기포드라고 과거부터 테슬라에 대한 장기 투자로 유명했던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이 최근 비중을 약간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으로는 테슬라의 공매도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나스닥에서 공개한 정보를 통해서 볼 때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 2.91%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테슬라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끼었을 때 한때는 8%가 넘기도 했었던 공매도 비율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테슬라 공매도 잔량 개수를 보면요. 한때 3천만 개를 넘던 게 지금은 이제 2,500만 개에서 2,400만 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속되는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율이 계속해서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포지션과 지지 저항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테슬라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는 948달러로 생각보다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4월 초부터 하락한 주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900달러대와 1000달러 초반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물려있어가지고 만약에 테슬라가 주가를 다시 회복한다고 치면은 이 구간에 있는 매물을 많이 녹여야지 위를 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테슬라의 장기 지지선과 저항선을 볼 때 현재의 주가는 거의 지지선의 끝자락에 수렴하고 있고, 여기에서 테슬라의 1차적인 방향성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가 나올 확률이 크고, 그렇지 못하고 이제 지지선을 뚫고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31,620달러입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28,814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테슬라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손실 처리를 일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테슬라는 90밀리언가량의 손실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때 손실 처리를 한 28,814달러보다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테슬라는 그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제 재무제표에도 이 손실이 기록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비트코인 달러가 약 45,000달러인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이러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있었던 최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가 상하이 공장의 증설 계획 발표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 공장 인근에 45만 대 캐파 규모의 제2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기가 상하이 공장이 대략 60만 대 가량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제2공장이 완성되면은 상하이에서만 무려 100만 대 이상의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국가나 다른 대륙의 공장
공장을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하이에다가 추가적인 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테슬라가 얼마나 중국 시장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상하이 대봉쇄로 인한 기가 상하이 셧다운과 이 과정에서 줄어들게 된 차량 생산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2분기 차량 생산량과 인도량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가 상하이 공장의 생산이 점점 더 이제 회복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는 무려 80%가량 공장 설비가 다시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손실이 난 차량 대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량을 캐파를 무려 10%에서 20%나 초과해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2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상하이에서 부족했던 수량을 프리몬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겠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죠. 자, 현재 기준으로 프리몬트 공장의 캐파는 대략 60만 대 가량이었는데요. 여기에서 10%나 20% 생산량을 초과해서 생산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월 평균 6만 대에서 12만 대의 생산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가 상하이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몇 가지 보조 지표들을 한꺼번에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적과 생각보다 선방하는 주가로 인해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걱정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이러한 테슬라가 계속해서 선방하고 점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률의 유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테슬라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주가를 상당히 방어하고 있고 점점 더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사람들의 기대를 끌어모으는 것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실적 그리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성장률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은 만큼 테슬라의 높은 성장률이 계속해서 유지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